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는 이제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흰남노가 경남 거제에 상륙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건 7시 10분이었습니다. 무틀 관통한 건 2시간 남짓이었지만 훨씬 긴 시간 동안 강한 위력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비바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컸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흰남노가 남긴 상처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지금까지 1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9명이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옮기려던 아파트 주민들이 갑자기 밀려든 물에 한꺼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두 곳에서 모두 8명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박성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지상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들어갔죠. 그래까지 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오고 그 앞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바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닥친 물에 주민들이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1층 주차장 물은 대부분 이제 빠졌지만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진흙들이 당시 상황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란다 5층에서 봤어요. 바로 한 5분, 10분, 늦어 15분 안에 완전히 잠수가 됐어요. 나오시는 건 못 보셨나요? 못 봤죠. 오천읍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오늘 오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려 간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던 75살 여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실종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천읍에서는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6시간 만에 46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개도 성한 게 없다, 지금.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노네. 대한민국에 처음 봤네. 포항시는 이번 태풍 흰남노로 오천읍에서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이 침수될 수 있으니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빨리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에 앞서 아파트 주변을 흐르는 하천이 이미 범람 위기여서 지자체가 경고 문자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 포항 남부소방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다수 가족들의 신고를 보아 차량 이동을 위해 나간 뒤 7분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새벽 5시까지 포항에 내린 비는 200mm 이상, 불어난 물에 소방차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폭우에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간 건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첫 안내방송은 오전 5시 30분쯤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옮기라는 거였습니다. 한 5시 반쯤에 안내방송이 급하게 나왔어요. 놀이터 앞쪽에 주차 세워진 데는 지금 물이 차고 있으니까 주차를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이어 방송은 6시쯤 2번 더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라는 방송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빨리 차를 빼라 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도? 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직후 인근 하천에서 넘쳐 흐른 물이 아파트 단지로 급속히 밀려들었습니다. 나가려고 봤는데 계단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남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약 40m 떨어진 냉천입니다.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나오기 약 1시간 전 이곳이 범람할 수 있다며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안내방송이 있기 전으로 하천 범람 경고 문자는 3차례 더 발송됐습니다. 범람만 하천은 내수침 사고는 다릅니다. 2, 3분 사이에 가득 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있는 물의 양은 최소 5,000톤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예.
범람이 경고된 상태였는데도 왜 안내방송을 했는지 관리사무소 쪽에 물었지만 책임자가 없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그럼 7명이 실종된 아파트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유서영 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아마 그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오후까지만 해도 물이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 입구인데요. 생각만큼 배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배수 펌프 13대가 설치돼서 물을 빼내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게 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주차장에 흘러든 물이 많기도 하고 동원된 배수 시설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입구에 있던 일부 차량은 인양됐는데 흙탕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침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물을 빼내야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소방당국의 배수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색 작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수색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최소한 배수율이 50%는 돼야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7시 30분 기준 현재 이곳의 배수율은 40%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곳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 많이 깊지 않아서 아직 깊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들이 이미 출동해 현장 투입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실종자는 60대 부부와 50대 2명 등 7명인데요. 소방당국은 수색이 진행돼야 명확한 실종자 수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유정입니다. 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횡포는 포항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8,000호가 넘는 주택이 침수됐고 이재민만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펜션과 공장이 무너져 내렸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구조 작업에 해병대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단지 앞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상류 쪽엔 펜션 건물 한 동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대여섯 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무너져 내린 집안 위에 공장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흰남노가 최고 505mm 물폭탄을 쏟아붓자 포항의 하천들은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포항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구 냉천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 오천읍 중심가는 큰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한 복판이 물이 많으니까 대능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포기 상태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저는 지금 포항 상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분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뒤 야산이 무너져 내리며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칩니다. 토사가 차량을 순식간에 뒤덮는 장면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아예 낭떠러지가 돼버린 언덕 위에 중학교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붕괴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 이외에도 이 흙더미 속에는 직원과 주민들의 차량 8대가 더 파묻혀 있습니다. 유례 없는 물난리에 해병대 1사단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도시를 질주하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장갑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굴삭기 바구니에 사람을 태워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포항에서만 주택 8,000호와 상가 3,000호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민도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경북 경주에서는 저수지물이 넘치면서 붕괴 경보가 나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수지의 물이 뚜기로 넘쳐 흐르면서 바깥쪽 경사면도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모뚝 전체가 여기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끝날 때까지가 다 물이 다 넘었어요. 완전히 뭐 엄청나게 넘어왔죠. 뭐 상상도 못했지. 저게 넘다고 상상도 못했지. 지은 지 47년 된 저수지가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저수지 하류에 사는 주민 80여 명은 인근 복지회관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우리 집도 뭐 고립될 뻔했어요. 산에서 물 내려오고 몸 밑에 있는 데서 물 내려오고 막. 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조금 덜하지. 만약에 밤에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뭐 대체할 방법도 없고. 동방동에선 하천 제방 200여 미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주택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뚝방이 터져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저 중간에 집 하나도 있는데 그 집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침수가 된 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진현동의 한 주택에선 산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토사와 빗물이 들이쳐 87살 주민이 숨졌습니다. KTX 신경주역 인근 주차장에서도 많은 양의 빗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경주에선 이번 태풍으로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저수지 3곳의 제방이 무너져 1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700여 가구 3,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경주에선 저수지마다 뚝이 붕괴되거나 범람할 위험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장에서 지금도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나영 기자, 지금 구 기자 있는 곳도 저수지 근처인가 본데 괜찮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주시 건천읍에 위치한 송선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흰남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이곳 역시 저수지 범람 위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편이 저수지, 오른편이 장육산입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저렇게 산 위쪽에서부터 빗물과 토사가 끊임없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차도와 저수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안전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가까이 가기는 위험한데 조금 전인 저녁 5시부터는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낮에 촬영한 이곳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울타리와 도로 일부가 주저앉아 산에서 내려온 빗물과 토사가 저수지로 활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물 사이에 침수된 컨테이너도 보입니다. 지난 새벽에는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기까지 했는데요.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돌을 치우다 하니 산사태가 밀려 내려와가 차는 그대로 못에 밀려 들어가 버리고 사람은 다행히 혼자 살았어. 조금 더 내려가면 송선 1, 2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도 태풍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를 줄여보려고 출입문 앞으로 화분을 쭉 세워놓은 식당이 보였고요. 집안까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들이친 토사를 쉴 새 없이 퍼나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피했어요. 방송이 나오니까. 맨 밑에도 이 정도는 아니랐었는데 만큼 침수를 당했는 거는 처음 겪는 겁니다. 태풍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수지 범람 위험은 낮아졌지만 긴장감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추가로 도착하는데 이렇게 유실된 도로처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흰남노의 피해는 남부 지역에서도 유독 포항과 경주 두 도시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하기도 했지만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태풍의 위력을 한층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부산 지역에 뿌린 비는 약 154mm. 그런데 경북 포항에는 378mm, 경주에는 244mm의 비를 쏟아냈습니다. 육지에 비를 뿌리며 한참 달려온 뒤였는데도 오히려 부산보다 더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바람도 좀처럼 약해지지 않아 포항과 경주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5m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도 포항과 경주 두 지역에 유독 집중됐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빠르게 동진하면서
바람 세기가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졌습니다. 태백 산맥을 타고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1차로 흰남노에 더해진 데다 포항과 경주 사이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고산지대의 바람이 2차로 더해지면서 바람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바람뿐 아니라 비구름도 줄지 않았습니다. 한참 비를 뿌리며 달려온 뒤 다시 포항과 경주 바로 앞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몸집을 유지한 겁니다. 흰남노가 뿌려댄 비는 바다를 감싸고 있는 포항시 곳곳에서 그대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영일만을 따라 포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하천들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데 엄청난 양의 비가 하천과 바다에 동시에 뿌려지면서 바다의 수면까지 함께 상승해 하천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하천이 범람해 도심을 덮친 겁니다. 태풍 중심부가 다가오면서 만조도 다가오고 태풍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하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갔어요. 차를 대피시키던 주민들이 무더기로 실종된 포항 남구 아파트 바로 옆으로도 영일만으로 향하는 하천 중 하나인 냉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의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술을 마시고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놀던 20대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말렸지만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과 경찰, 군인까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 20대 남성 6명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놀다가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중학교 동창사인 이들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어릴 적 놀던 하천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발을 담그는 수준이었지만 한 명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좀 더 깊은 곳으로 향했고 순식간에 빠른 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하천은 평소 물이 얕고 잔잔해 주민들이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둔치와 산책로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새벽쯤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여기는 산책로고 이 물이 없는 데입니다. 물살은 통행 차단기가 부러지고 각종 표지판이 통째로 뽑혀져 나갈 정도로 거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어난 물이 거세게 오전 시간까지 흐르고 있어 작업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인까지 나섰고 드론까지 동원됐지만 하천 안쪽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접근한 자체가 보트를 타면은 그 전복 오히려 구조를 가는 사람이 요구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하천에 물이 빠져 안전이 확보되면 직접 하천 수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울산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풍으로 전신주가 줄줄이 넘어졌고 정전의 침수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한 강변도로 수십 미터짜리 전신주 여러 개가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도로가 태풍 충격에 부서지면서 땅속에 있던 각종 배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파열돼 인근 마을에는 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끊겨가지고 물도 지금 현재 안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제 가게인데 가게도 지금 못하고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산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옹벽에서 무너져 내린 돌들로 도로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길에는 강한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고 도로 한쪽에는 거대한 싱크홀도 생겼습니다. 주택의 출입로가 태풍에 주저앉은 곳도 있습니다. 주택 입구를 지키던 출입문은 지반이 무너지며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마을에 살던 주민들도 처음 본 광경입니다. 이 정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울산 도심도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 건물은 강풍에 외벽이 모두 뜯겨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온 유리 외장재는 그대로 산산조각나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혔고 전봇대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산책로 20km는 불어난 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태풍이 관통한 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역시 강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우려했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으로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 순식간에 인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상륙한 오늘 새벽, 부산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대였습니다. 제방을 넘어선 파도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론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마린시티까지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광안리 해수욕장 도로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파도를 피해 육지로 대피시켜 놓은 선박들까지 강풍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파도에 밀려든 모래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밀락 수변공원 상가들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네, 똑같이 막았는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다 파손이 됐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기대했던 청사포 카페 거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 매미와 차밭대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비했지만 태풍 흰남노의 위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잠기고 부서지고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손들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게차 와가지고 저걸 갖다가 덜어내야 되는데 지게차도 아주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신고리 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 공식 집계된 시설물 피해는 현재 157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바다 바로 앞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부산 송도는 6년 전 차바 당시 마린시티 침수 때랑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긴 했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아스팔트가 뜯겨 나가는 등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도로를 덮칩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치자 놀란 시민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할 당시 부산 서구 송도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해안도로는 어디가 도로고 인도인지 구분조차 불가능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하루 종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두꺼운 아스팔트 도로마저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모두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넘치는 파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이 가로등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방파제에서 불과 20m 떨어진 아파트 1층 상가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토사, 바위까지 쓸려와 건물 내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정수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이에요. 우리 온전하게 살다가 여기서 왔거든요. 무서워서 어쩐지 진짜 무서웠어요. 1km에 걸친 해안가 횟집, 상점들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횟집 어항은 인도에 나뒹굴고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도 모두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출입구 끝까지 차수벽을 치고 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기둥 씌워가지고 한자대가 엄청 두꺼운 거. 네, 한 3kop을 내고 버렸대. 그래도 안 되네. 해수욕장 코앞에 있던 상점들은 넘치는 파도에 배수로가 모래로 뒤덮이면서 그대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 다 막혀버렸어요, 배수로. 송도에서 저희 집 앞이 제일 낮은 지대거든요. 네. 큰 매너를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해도 해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또 담당자 바뀌어버렸다. 지난밤 태풍이 몰고 온 10m 높이 파도에 6년 전과 마찬가지로 동쪽, 서쪽 가리지 않고 또다시 해안 재난이 재현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태풍의 경로를 따라갔던 저희 취재진이 태풍이 상륙하기 1시간 전쯤에 경남 고성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머물고 있던 숙소의 창문 틈으로 물이 새는가 싶더니 앞에 있던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당시 태풍의 위력이 어땠는지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취재팀이 머물고 있던 경남 고성군의 숙소에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창틀이 젖었고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안전모와 감전 차단 장화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주변을 확인해봤습니다. 나서자마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로를 덮친 빗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립니다. 현재 시각 3시 50분입니다. 현재 태풍도 남해안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곳 경남 고성군도 비바람이 좀 더 거세게 불고 있고 바람이 약간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역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못 다닐 정도로 깜빡이 놓고 있으니까. 고성에서 마산이나 통영 방향으로 가는 남해안도로 길목도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고성군의 한 도로도 이렇게 침수돼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가 건너가지 못할 정도인데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이렇게 물을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홀과 배수구에 낀 이물질을 빼내는 등 1시간 만에 7톤 배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취재팀이 이틀 전 방문했던 경남 남해군을 다시 가봤습니다. 새벽 0시부터 최대 192.6mm의 비가 쏟아진 곳입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거셌는지 371년간 마을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보호수도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바람이 세게 불길래 빨리 도망을 갔죠. 옆집에 친구가 전화가 왔고 나무가 쓰러기 집이 난리 났다고 빨리 내려오래요. 야산이 무너져 토사가 쓸려 내려온 자리에선 새벽부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하고 토사하고 같이 쓸려가지고 내려온 거죠. 다 덮쳐가지고 도로변에 막고 있었죠. 태풍은 전남 동부 지역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과수원. 나무 아래 곳곳에 수확을 앞둔 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1헥타르당 30에서 40%의 배들이 이렇게 못 쓰게 됐습니다. 자식같이 키운다고 한 50%만 떨어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한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가. 여름 가뭄에 추석도 일찍 와서 수확할 수 없었던 과일을 태풍에 잃었지만 최악까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선 다행이라고 농민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태풍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제주에서도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렸던 저희 취재 기자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강풍이었는데요. 지붕이 날아가고 전신주가 부러지는가 하면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18,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제주의 피해 상황은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마치 조명탄이 터지듯 불빛이 번쩍입니다. 꺼진 듯 하던 섬광은 다시 이어집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강풍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일어난 겁니다. 강풍의 고압전선이 끊기면서 이 일대 112가구가 정전이 돼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던 밤사이 제주에선 18,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순간 그러니까 저는 번개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딱 꺼지더라고요, 전기가 전체적으로.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한 시각. 강한 비바람에 사람들은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가게에서 나온 이들은 강풍에 몸이 앞으로 떠밀립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종이장처럼 찢겨져 날리는 건물 외벽 마감재. 소방대원이 줄에 의지한 채 안전조치에 사력을 다합니다. 건물 외벽에 있는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가로수가 맥없이 넘어지고 아파트 건물 외벽이 떨어져 아래층 발코니를 덮치는가 하면 해안에 묶어둔 보트는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다리를 집어삼킬 듯 높은 물결이 들이닥친 해안은 곳곳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월파 방지벽은 점포를 덮쳤고 돌덩이는 유리창을 깨고 어촌계 식당 안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막 그냥 몰아다가 쳐놓으니까 저 반파제 한 난간도 다 부사지고 이래 그 난간으로 이래 더 부스닥질 해가지고 이 유리창도 다 부스닥질 해가지고 돌이 개나저나 이렇게 올라와 본 적은 없어요. 제주도 남쪽 가파도는 해안 콘크리트 바닥이 마치 지진이 난 듯 산산조각이 나는 등 집계된 피해만 400건을 넘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던 공항은 오전부터 여객기 운항이 재개돼 하루 동안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운항이 돼서 회사 일도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크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11개 항로의 여객선 17척은 사흘째 통제돼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흰남노가 한반도 내륙을 거쳐간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체류 시간이 예상보다 1시간 정도 짧아진 건데 그럼에도 워낙 규모와 강도가 큰 태풍이었다 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곳들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정 무렵 제주도 동쪽을 지나 오늘 새벽 4시 50분쯤 부산 쪽에 상륙한 흰남노.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가기까지 한반도에 2시간 남짓 머물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속 140km에 달하는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흰남노는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선 인명피해부터 컸습니다. 3명 사망, 8명 실종. 경북 포항에서만 불어난 하천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삼키고 도로를 덮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경주와 울산에서도 각각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는데 모두 태풍이 마지막에 지나간 경북 동해안 지역입니다. 삶의 터전도 잇따라 파괴됐습니다. 물에 잠기거나 부서진 주택은 공식 집계된 것만 80여 채, 강풍에 파손되거나 유실된 배 14척 등 사유시설 피해도 190건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전사고가 잇따랐는데 제주에서만 1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9만 가구가 암흑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들이 이제 얼려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좀 상하거나 이럴까 봐. 태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임시대피소 등으로 몸을 옮긴 사람은 4,500명에 달했습니다. 제방을 넘어온 파도가 덮치면서 제주와 부산 곳곳에서 공공시설물과 도로가 깨지거나 부서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가 피해도 잇따라 농지 3,8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찾아온 태풍 중에 역대 3번째로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흰남노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발생한 위치도 이상하고 경로도 이상하고 우리나라로 올수록 강해지는 등 그 강도도 이상했습니다. 태풍의 상식을 깨는 이런 태풍은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인아 기자. 네, 이 영상은 오늘 아침 독도의 모습입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물보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태풍의 마지막 모습일 텐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한 힘을 뿜어냈습니다. 태풍이 거제도에 상륙할 당시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로 매미보다 1헥토파스칼 높았습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인데요. 이 태풍은 사라, 매미에 이어서 3번째로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3.4m였고요. 최대 파고는 20m, 폭우 강도를 나타내는 시간당 강우량은 111mm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매미와 비교하면 바람은 매미가 강했지만 비는 흰남노가 더 강력해서 비 피해가 컸습니다. 포항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 태풍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출현부터 북상까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태풍에 생긴 위도가 북위 25도보다 북쪽이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북쪽에서 생긴 슈퍼 태풍입니다. 또 보통 태풍은 북서진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태풍은 남서진을 했고요. 또 중간에 다른 저기압을 흡수해서 몸집을 불린 거는 그렇다 쳐도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점도 태풍 공식과는 달랐습니다. 태풍 공식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바다입니다. 지금 서태평양 수온이 높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라니냐 현상입니다. 이거는 최근 태평양의 수온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이렇게나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라니냐 현상인데 이례적으로 3년째 이어지면서 따뜻한 바닷물을 서태평양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다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 요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텐데요. 바다는 지금까지 온실 효과로 생긴 열의 90%를 흡수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바다가 버텨왔는데 넓어 보이기만 하는 바다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 60년간 바다가 흡수한 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제타줄이니까요. 히로시마 원폭 44억 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인데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태풍 부분을 보겠는데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흰남노와 같은 슈퍼태풍의 수는 더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됐고요. 위도 30도를 넘어서 이 북쪽에서 이 발달하는 슈퍼태풍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풍 전문가 울산과학기술원 차동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해수온이 저위도인 적도보다 고위도인 우리나라 주변이 더 뚜렷하게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흰남노와 같이 이제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네, 이것은 지금은 서태평양에서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 곳곳에서 열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중 어떤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해서 한반도로 북상할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바다, 그리고 강해지는 태풍에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는지 계속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많은 피해를 내며 지나가는 동안 무모하게 태풍 속으로 뛰어든 일부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태풍 체험이라고 하지만 자극적인 영상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보겠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지만 주변에 큰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흰남노 상륙이 임박하면서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1시쯤. 경고 방송이 나오는데도 한 남성이 방파제 밑으로 내려가더니 자기 키보다 큰 파도를 피합니다. 태풍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나선 유튜버입니다. 요가 그 태풍이 그거 오리지널 구역이라고. 알고 지금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빨리 하죠. 굳이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더니 도로까지 덮친 파도에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무모한 태풍 체험 중계는 경찰이 제지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태풍을 중계하던 또 다른 유튜버는 시청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수영을 제안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수영만 하나? 내가 1억 줄게. 아 진짜로. 위험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잇따르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 뉴스 기자들은 나가도 되고 유튜버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아예 기자를 사칭하고 나선 이른바 인터넷 방송인. 자, 지금 태풍이 이제 부산 중이라고 약간 경고음이 이제 나왔습니다. 기자 사칭. 안 그럴게요 그러면. 파도가 몰아치자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보입니다. 진짜.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에는 임시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나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와가지고 저 촬영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 같은 터무니없는 중계에도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발부 정도였습니다. 재난까지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돈을 벌려는 일부 유튜버들이 선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태풍은 과수 농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확을 코앞에 둔 배, 사과의 낙과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사과밭. 아직 영글지 않은 초록색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수확을 앞둔 사과 70%가 떨어졌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려 간신히 버틴 사과들도 여기저기 상처가 나면서 내다 팔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단단히 고정했던 지주대가 뽑히면서 옆에 있던 사과 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막 진짜 희청희청 할 정도로 바람이 셌어요. 밤에 사실 잠도 못 자고. 경남 진주에선 배밭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와 땅에 떨어진 배의 개수가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수확을 눈앞에 둔 시기라 상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초장에 칠할 때로 하면은 뭐 방제도 좀 덜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인건비를 좀 작게 들어갈 건데 지금은 수확 일주일 딱 남겨놓고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진짜. 인근의 사과 과수원에선 아예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공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추석 때문에 일찍 출하를 했기 때문에 서둘렀기 때문에 피해가 뭐 없고 망생종이 지금 피해가 심합니다. 밤새 쏟아진 비에 전남에선 다 자란 벼 이삭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길목 좌우에 위치한 경남과 경북, 전남을 중심으로 3,800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는 전남 섬 지역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선착장이 부서지고 해안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태풍 피해 막겠다고 꽁꽁 묶어뒀던 배들도 태풍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끌려온 파도가 흑산도 선착장을 삼켜버렸습니다. 6m 가까운 높이의 파도에 버티던 선착장 45m 가운데 절반가량인 23m가 부서졌습니다. 당장 어선을 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3m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시니까 간쪽 때 물이 빠졌을 때는 선착장 이용이 좀 힘드실 거고요. 완도에서는 해안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비바람과 파도에 견디지 못한 도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해안도로는 11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 소식에 일찍부터 배를 정박시켜놨던 어민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배를 꽁꽁 묶었어도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태풍을 가까이 마주했던 전남 진도군 조도, 여수, 완도, 영광 등에서는 선박들이 잇따라 침수됐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파도가 여전히 높아 선착장과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비롯해 가두리 양식시설 등의 피해는 아직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직원들이 파도가 잠잠하면 바다 나갈 거예요. 파도가 세서 못 나가는 읍면도 있을 것이고 파도가 잠잠하면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필품 조달과 육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바닷가와 섬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도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침수 위험 때문에 서울 주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오전 내내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일부에선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변북로. 도로 아래로 보이는 한강공원이 물에 잠겼고 교각 위쪽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구간이 통제되면서 진입하는 차로가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강변북로 마포대교 부근인데요.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빠져나가는 도로가 한 개 차로뿐이라 진입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좀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출근이 얼마나 늦어지셨어요? 좀 8시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시 반인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하는데 손님들 100명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10시인데요. 출근길 차량들이 아직도 도로 위에 늘어서 있습니다. 짐을 옮겨야 하는 화물기사도 빈택시를 모는 기사도 답답하다 못해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도로 위에 여기에 계시면 손님도 못 태우실 텐데. 그냥 뭐 오늘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통제돼 역시 차량 흐름이 심하게 막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요 도로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잠수교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동부 간선도로도 산책로를 삼킨 중랑천 물이 금방이라도 도로로 넘어올 기세였습니다. 강북구의 재정비 촉진 구역에선 4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6명이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로구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고압 전선이 끊어져 1,500여 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는 지역마다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한 제보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건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오늘 제보가 가장 집중됐던 지역이 아무래도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쪽이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지역, 그중에서도 포항에서 가장 많은 제보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영상 보시면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흙탕물 사이로 지붕이 보이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마을에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지붕. 네, 완전히 부서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각 포항 남구에서 보내주신 또 다른 제보 영상인데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침수를 피하려고 면사무소 근처로 대피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물에 잠겨있는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태풍이 지나간 뒤 오늘 낮 12시쯤 포항 해변가 모습인데요. 어디선가 떠내려온 차량들이 완전히 망가진 채 바닷가 뻘에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후 들어 해가 완전히 개서 비가 그쳐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도로는 여전히 흙탕물에 잠겨 있거든요. 여기는 오늘 오후 4시쯤 포항 남구 구룡포시장인데 구룡포시장.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상인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물건들을 통로에 내놨어요. 그런데 다 흙더미가 돼 있기도 하고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대목인데요. 자, 포항 지역 지금 보니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지금 보내주신 제보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포항이 피해가 제일 심각하긴 했지만 정말 심각한 전국이 흰남노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높은 해일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이제 남부지방 중심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해운대입니다. 보시면 저 멀리서 파도가 치는가 싶더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집채만한 해일이 강파대를 넘어 그대로 건물 안까지 밀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 내부가 물바다가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오늘 오전, 다음은 울산 남구입니다. 길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보이는 건물, 유리창이 있는 건물인데 건물 외벽 파편이 강풍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파손돼서 떨어져 나간 상태인 겁니다. 떨어져 나간 게 밑에 저렇게 쌓여 있는 거고 흩어져 있는 거군요. 그리고 대구 남구에서는 상가 건물 1층 간판이 저렇게 통째로 떨어져 내린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전남 쪽으로 옮겨보면 장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돌로 만든 주택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포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도 아찔한 순간들이 저희에게 제보로 잇따랐습니다. 네, 제보 영상으로 보니까 더 처참한 모습들이 더 실감이 나는군요. 김건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부산과 울산을 관통해서 빠져나간 태풍 흰남노. 저희 취재팀이 시차를 두고 태풍의 경로를 뒤쫓아 가봤는데요. 흰남노가 해집고 간 자리에선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취재팀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부산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거센 물결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데 강풍을 머금은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제주도 동쪽을 비껴간 태풍 흰남노는 새벽 5시쯤 부산 송도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날이 밝자 흰남노가 때린 도로는 맨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가로등도 휘어진 채 역할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부산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 골목길입니다. 강한 바람 탓에 바다에 떠 있어야 할 부표들과 보트가 이렇게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횟집에도 야속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판넬로가 다 막히고 이래 했는데도 파도에는 안 되네. 송도를 지난 태풍은 곧바로 부산의 대표 명소인 광안리 해변을 휩쓸었습니다. 조금 전 태풍이 지나간 부산 광안리입니다. 먼 바다엔 아직도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밤새 몰아친 비바람이 워낙 강했던 탓에 인도에도 모래사장처럼 모래들이 밀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가 쪽으로 조금 가보면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된 차수판까지 마련해놨는데 워낙 태풍이 강력하다 보니까 유리로 된 문과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내부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전신주에서 불꽃이 일면서 긴급조치반이 출동했고 모래톱이 도로 위까지 쌓여 바퀴가 빠지는 차량도 속출했습니다. 취재진도 밀어봤지만 헛바퀴만 돌 뿐이었습니다. 세게 막혔나 봐 이게. 차가 밀려가지고 잠깐 섰는데
이제 출발하려 하니까 이래 빠진 거예요. 이렇게 모래가 올라온 지는 처음이네. 흰남노는 부산 북동쪽 기장군의 어촌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어촌 주민들은 태풍을 견뎌낸 콘크리트 덩어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엔 며칠 전부터 쌓아둔 돌이 파도를 막아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파도가 저 위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차단이 되는 거지. 한 150개 정도 깔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태풍은 상륙 2시간여 만에 해맞이 명소인 울산 간절곶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풍에 밀려온 잔해물들이 쌓였지만 주민들이 서둘러 정리에 나서 전부 치웠습니다. 각종 시설물 피해는 미미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자 곳곳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를 복구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태풍 피해가 집중된 오늘 공교롭게도 제철소 2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침 7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습인데요. 시커멓게 연기로 뒤덮여 있죠. 제철소 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실을 포함해서 시설물 4곳이 불에 탔습니다. 직원 등 29명이 공장 지붕으로 대피를 했다가 구조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불이 난 시점 때문에 강풍이나 침수 같은 태풍이랑 관련된 화재가 아닌가 했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또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도 새벽 6시 반쯤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역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 창고에서 난 화재라서 다친 직원은 없었지만 소방대원 1명이 불을 끄다가 손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인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서를 이미 제출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협박을 증명하는 공문 등을 제출했고 대장동 사건도 당시 새누리당의 공공개발 저지 압박이 있었다는 게 보도로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만 4천 명이 넘는다며 당시 대장동 실무팀장을 알지 못했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출석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검찰을 통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수사가 회자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이르면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 대표 수사와는 달리 김 여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석 전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로 활용하려 한다며 비겁한 정치 공세이자 물귀신 작전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오늘까지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하 직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추석 연휴여서 검찰은 연휴 직전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비해 취재진들이 분주히 오가지만
이 대표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루 전날 오후 늦게 출석하지 않고 사면 답변을 보내겠다는 이 대표 측 연락을 받았고 당초 출석일에 사면 진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작년 국정감사 발언, 또 대장동 공공개발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또 다른 국정감사 발언, 그리고 대장동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입니다. 이 대표는 이 중 세 번째 발언에 대해 사면 진술서를 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앞선 두 발언에 대해선 경찰 수사 단계나 관할검찰청에 이미 진술서를 냈습니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발됐지만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언론 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인터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대표 출석과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만료됩니다. 세 발언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나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청 세 곳이 각각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까지 한 걸 보면 기소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을 비판해왔던 교수단체 등이 직접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와는 거리가 있는 점집 홈페이지나 감상문, 보고서 등이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의 자료가 그대로 베껴진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김 여사는 박사 논문에서 궁합의 개념을 인연에 대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집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똑같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미디어 등 정보통신 용어에 대해선 온라인 사전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각종 시험 자료와 보고서를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매해 옮겨 쓴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교수단체들의 검증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에 적힌 문장 860개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20개가 표절 문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건 단 8쪽이었습니다.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다음에 한 걸 딱딱하게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김 여사의 학술지 논문 3편 역시 표절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각종 신문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를 짜깁기 하고 심지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까지 그대로 옮겨 썼다는 겁니다. 표까지 동일하고 결과까지 동일하고 신뢰도 소수점 3자리 4자리까지 모든 게 동일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교수단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과 문장, 단어와 생각까지 베낀 모든 유형의 표절을 포함한다며 이를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민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문 심사 촉구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한 번만 해주고 가세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숙명여대에선 일부 재학생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이 반년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까지 신속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서 석사 논문 논란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후보 1순위였던 주호영 의원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새 위원장 찾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후보 3명을 추렸는데요.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해체된 비대위에 이어 새 비대위까지 위원장을 연이어 맡을 걸로 관측됐는데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시 비대위를 이끌면 자신의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이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결의를 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맞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장 물색에 돌입했습니다. 중진 의원부터 재선, 초선까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최종 인선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보다는 외부 인사 쪽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도 비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며 주말 추석 밥상에는 여권 내용 대신 수습과 쇄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과 그 결과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새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예고했고 추석 직후 14일에는 당원 개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는 16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수사 결과 역시 여권의 내용 수습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 현장에서 생존자 한 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지금 생존자 한 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8시 15분쯤 이 지하 주차장 입구로 남성 생존자가 구조되는 모습을 저희 취재팀이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환호 소리가 먼저 들렸고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남성 생존자는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이 마련한 상황판에도 생존자가 구조됐다는 점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39살 남성 주민으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이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구조됐는지는 추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도 무사히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오늘 밤 안으로 본격화될까요? 배수가 50% 이상 진행되면 바로 잠수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지금 20대 넘는 배수 펌프가 설치돼서 계속해서 물을 빼내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은 45,000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이 1층까지만 있어서 아주 깊지는 않은데 지금 펌프가 20대가량 투입되고 추가로도 계속해서 투입될 예정이어서 오늘 밤 안으로 빠르면 수색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같은 수산물 1,000톤을 방출해서 시중가보다 30% 싸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 전통시장. 국민 생선 고등어, 갈치, 오징어, 추석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조기까지 싱싱한 수산물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골라보지만 가격 부담에 장바구니 채우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제사가 간편하게 지내도 조기는 있어야 되니까 조기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대가 조금은 올랐는데 올란 만큼 조금 적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껑충 뛴 먹거리 물가에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수급량 조절로 추석을 맞은 시민 부담이 더욱 커지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1,000톤을 전국 17곳에 방출했습니다. 부산에선 부전시장에 갈치와 오징어, 명태 등 3개 품목 10톤을 공급해 시중 가격보다 30% 싸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국 유통 3사엔 이미 비축 수산물이 100톤씩 공급된 가운데 부산의 대형마트들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등어와 갈치, 마른 멸치 등 6개 품목을 평균 20%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부터 제수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굴비까지 다양한 수산물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물가 부담이 높은 고객분들께 명절을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추석 이후까지 공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까지
추석맞이 물가잡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시골 마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60명 넘게 사망했고 실종자도 2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구조가 어려운 산악지대인데다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길 가던 차량 앞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건물 한 층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위로 잔해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건물 안에선 사람들이 다급히 뛰쳐나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거대한 암석이 쏟아지고 도로 위로 뿌연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중국의 쓰촨성 루딩현에서 어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야안시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진앙지에서 220km 떨어진 도시 청두의 실내 전등을 흔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루딩현 마을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기울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와 산속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계속 구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루딩현은 산악지대이고 도로 곳곳이 낙석으로 차단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目前无法到达，甚至是不方便到达的地方，在这些大山的背后，还有一些村落进行挺进，包括搜救的工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60여 명이 사망했고 2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고 일부는 임시 텐트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촨은 인도와 유라시아 판 경계에 있어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2008년엔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해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5년 전에도 규모 7.0의 지진으로 3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독특한 이력으로 관심을 모으는 기대주가 있습니다. 피겨 선수면서 동시에 외줄타기 공연을 병행 중인 차영현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따낸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은메달. 새로웠고 자신감도 생겼고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치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자랑하는 게 여느 선수들과 다르지 않은 20살 청년이지만 차영현의 이력은 조금 특별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 이수자인 아버지를 따라 8살 때부터 줄타기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그렇지. 타령 장단으로 덩크! 너무 간지러운데요. 이때도 그 재단들 잘 못 외웠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제 떨리잖아요. 까먹으면 멈추고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이제 알아서 수습을 다 해서. 5살 때부터 피겨와 줄타기를 병행했던 차영현. 언뜻 보기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줄타는 사람을 일컫는 얼음산이 역시 살얼음판 위를 걷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균형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긴장감을 이겨내는 데 효과가 큽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객석들 그리고 무대 뒷모습들 많이 보면서 이제 멘탈 관리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보고 하나의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갈라쇼에 나설 만큼 자부심도 남달라 앞으로도 피겨와 줄타기 모두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스케이터로서의 저도 있고 줄타기 얼음산이로서의 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애정하고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김연아를 보고 피겨의 꿈을 키웠던 차영현. 내년부터 시니어 무대를 누비면서 누군가의 김연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연아 선배를 보고서 아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이정우 선수가 데뷔 6시즌 만에 처음으로 2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가볍게 쳤는데 담장을 넘어갔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역대 3위의 위력으로 기록된 태풍 흰남노가 빠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중에는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완전히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해상의 바람이 아직 강합니다. 폭풍 해일주의보가 남아있는 강릉 주문진의 모습인데요. 이 거친 물살이 쉼없이 방파제를 향해 매섭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 이 주말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단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다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아닌 종일 맑겠고요. 아침에 내륙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7도 등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다소 높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에도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